바이든 행정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월가를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이 크라이시스 신드롬에 직면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11월에 치러질 중간 선거에서도 패배할 거라는 시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급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났습니다. 사실 블랙 먼데이라고 하면서 이 좀 공포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예상외로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이제 월요일에 그 2% 정도 떨어진 게 일상적으로 이런 거다.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블랙 먼데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너무 공포를 조장한다. 한국 증시는 다른 쪽으로 간다 하는 이런 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어제 우리 증시 좋았죠? 예. 네, 그래서 이틀 전에 한 25포인트 정도인가 올라가고 어제 21포인트 올라가서 대체로 보면 잭슨홀 미팅에 파월이 당해 강한 매파 발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정영국 PD께서 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고 있습니다는 21포인트 올랐죠. 여기에 그 오른 배경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주도했습니다. 어제 그 코스피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7,400억 정도 외국인이 이렇게 7,400억이죠. 코스닥에서 한 600억 정도 해서 무려 하루에 8천억 정도를 코스피와 코스닥이 샀거든요. 이러는 과정에서 코스피는 완전히 잭슨홀 미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원달러 환율도 수출 내고 물량이라든가 위안화가 강세 같은 이런 요인이 겹치면서 한때에는 그 1,350원대를 돌파하긴 했습니다는 다시 잭슨홀 미팅 발언 이전에 1,330원대로 내려앉는 그만큼 이제 환율이 안정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페드의 강한 매파 발언은 쫓아갈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쪽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상황이 그대로 전개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반면에 오늘 미국 증시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는 사실 그 잭슨홀 미팅의 그 매파 발언 여파가 지속되는 분위기죠. 그래서 3대 지수가 더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정 PD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변동성도 굉장히 심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된 페드의 실수, 파월의 실수 때문에 다시 한번 한동안 그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던 파월의 교체론이 이렇게 부각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지금 아까 유럽의 CPI가 최고치를 기록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미국은 휘발유 가격 때문에 아마 9월 달에 발표되는 8월 수치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7%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8.5%인데요. 7%. 왜 그러냐면 유럽은 이렇게 CPI가 올라가는 거는 미국과 동일한 각도에서 보면 안 됩니다. 유럽은 에너지원이 대부분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하거든요. 예. 근데 푸틴이 좀 잠근다 하는 과정에서 동전기를 앞두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의 가격의 변동폭이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CPI가 올라간다,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것이 마치 미국도 CPI가 올라간다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의 CPI 같은 경우는 미국 국민들의 에너지원은 휘발유, 원유에 의존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엔 캐스터께서도 이제 얘기했습니다는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급락하고 있죠. 우리도 뭐 예상했습니다만 여름 휴가철이 끝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고 바이든 정부가 사실 재고 물량은 풀어라, 전략원유 비축분을 풀어라 하는 이런 각도에서 휘발유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또 한 가지 CPI에서 집값에 이렇게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집값이 좀 많이 떨어지는 양상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는 유럽의 그 CPI가 사실 미국의 CPI처럼 동일하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하는 시각에서는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수치가 9월 10일 전후에서 정확하게 미국 시간으로 9월 10일에 발표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강한 매파 발언에 있습니다는 CPI가 많이 떨어질 때는 파월 의장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시장보다도 이렇게 페드라든가 파월의 주도력 있게 경기를 하든가 그다음에 페드의 양대 목표인 CPI와 실업률과 관련해서 제대로 진단을 못한다. 교체하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중간선거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패배할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매파와 비둘기가 혼합되어 있다 해서 매둘기 이런 표현을 쓰죠. 뭐죠? 예, 그렇습니다. 매둘기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게 아주
이게 정체성이 부족한 겁니다. 이게 지금의 페드 이치다 이렇게 볼 때 있으면 매둘기 이랬죠. 예. 네. 매둘기는 저는 처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도 여기 지금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지금 신위기 증후군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서 11월에 중간선거에 패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 미국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세 가지 탈 여기서 이제 벗을 탈자리죠. 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연준에서 이탈한다. 탈연준화, 탈페드와 달러에서 이탈한다. 탈달러와 그리고 탈증시적인 측면에서는 탈월가. 한국 증시가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이런 쪽이 지금 새로운 조짐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7대 신위기 증후군. 정말 말만 들어도 사실 귀가 번쩍 뜨이는데요. 먼저 경기를 보는 시각에서 예전에도 한번 짚어주셨지만 이 마냐냐 위기론에 빠졌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때 당시에 마냐냐라는 얘기를 처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아주 바이든 정부의 경제관이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쪽에서 이 부득 이코노믹스, 미신 경제학, 예. 그다음에 그 차원에서 마냐나 경제학, 마냐나 위기론이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마냐라는 뜻은 스페인어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는 뜻인데요. 바이든 정부가 마냐나 경제기라 하는 것은 내일은 태양만 뜬다.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건들락이라든가 서머스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서머스는 연착륙이 어렵다. 그다음에 건들락은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하고 미 국민들은 지금 삶이 고충스럽서 못 살겠다. 한 70% 정도가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바이든 정부는 경제가 괜찮다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태양만 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냐라 경제관이 빠진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마냐라 경제관 관련해서는 우리도 윤석열 정부는 지금 어떤 시각일까 하는 것점에서 이전에 이렇게 외환위 당시를 보겠습니다. 외환위기는 엄스퍼른데 당시 김영삼 정부의 경제 수장을 맡고 있는 강경식 이러한 그 분이 사실 펀더멘탈론을 이렇게 제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해외에서 보면 경기 인식을 못하면 외환위기가 닥치는 이런 인식을 못하면 항상 뭐냐 정책을 실기하게 되고 지금 미국 사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뒷담 맞춰서 항상 인기 위주식으로 대증적 요법에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미국 상황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위기는 아닙니다. 근데 경제 인식의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그 경기가 괜찮다 지표 상으로는 아직 위기 상황이 아니죠. 근데 경제 인식의 위기가 지금 마냐라 경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장면에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복합 태풍 위기론이 나온다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경제 인식 측면에서는 지금의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사실 마냐라 경제관에서는 탈피해 있다. 근데 끌탕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경제 인식은 제대로 돼 있는데 인식이 된다는 것은 뭐냐? 국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많이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식 안 좋다 얘기만 이게 끌탕하면 이게 장기간 지속되고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경제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인식과 함께 마냐라 경제관은 아닌데 국민들한테 대책을 나와서 태풍이면 태풍급에 해당되는 대책이 나와서 국민들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건 좀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도 이와 비슷한 이런 시각으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착한 정책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가 괜찮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이 고용시장인데 고용시장 자체가 착한 정책의 역설에 빠졌다고 하죠. 네, 이건 영어 약자로 엔젤스 파리스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건 이제 엔젤스 파리스는 시청자분이 과거에 이전 정부의 엔젤 펀드를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엔젤 파리스는 중하위 계층의 각종 지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하위 계층에 진정으로 주는 지원금이
사실상 중하계층을 실제로 도움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사실 대표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 중하계층에 여러 가지 지원금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노동시장 측면에서 경기에 대해서 거기에 안정됐다는 근거를 삼고 있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사실 그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중하위 계층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쫓겨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엔젤스 파리스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 해서 엔젤스 파리스 패러독스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하는 측면은 사실상 그 바이든 정부도 국민의 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트럼프 정부보다 더 코로나의 지원금에 대해서 막대한 그 지출을 했죠. 근데 지금 미국에 보면 자 이런 얘기합니다. joyful recession 내지는 joyful downturn 하는데요. 이렇게 그 경기는 어려워지는데 노동시장 많고 호황을 보인다. 예.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그걸 들어서 경기가 괜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업률의 개념은 경제활동의 위에는 비자발적 실업자만 노동시장에서 자기가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거기 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발적 실업자로 사실상 분자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낮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Great Resignation이라는 대사직 현상이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요 대사직 현상을 사실 코로나 직전에 그런 수준으로 감안한다면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3.5%가 아니라 훨씬 우위가 돼서 지금 5%다. 5%다. 이런 쪽에 나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지금 중하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금에 대한 효과를 정확히 코로나에 대한 지원금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해서 진정으로 중하위 계층을 도와주는 거냐 이런 쪽에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이 효과가 분석되지 않으면 오히려 국가 채무 상태라든가 재정 적자를 더 심화시켜서 국가의 디폴트 문제가 야기시킨다는 측면에서 뒤늦게나마 엔젤스 파리스 패러독스에 걸려 있는 것이 바이든 정부다 하는 측면이 지금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논란이 나오고 일부 학자들은 그것을 공식화시켜서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 외부성, 엑스터널리티와 디스엑스터널리티를 명확히 분석해서 지금은 논문으로 이렇게 학계에서 발표하는 것도 주목을 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 도움의 손길이 오히려 발목을 붙잡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갑자기 코브라 역설이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코브라 역설은 엔젤스 파리스의 패러독스의 대표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각도에서 얘기 나온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잠시 코브라 이펙트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 직후에도 이제 한국경제TV를 좀 말씀드렸어요. 인도가 이제 영국의 식민지인데요. 영국에서 온 관리들이 인도의 코브라 때문에 자꾸 물려 죽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브라 수의 그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은 지원금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코브라가 자연 상태에서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맹독하니까. 길러서 주니까 지원금 많이 줬습니다. 길러서 주니까 지원금 굉장히 많이 줘야죠. 근데 사실 기르는 과정에서 코브라를 거리로 이렇게 굉장히 놓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브라의 개체수는 영국의 식민지 관리 입장에서는 코브라 저렇게 많이 잡아오면 코브라 개체수가 죽어서 당신들 죽는 일이 적어야 되는데 오히려 개체수는 더 증가하고 또 물려 죽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지원금의 역설이다. 그래서 코브라 이펙트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착한 정책의 역설이나 코브라 이펙트가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예대 마진폭 공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 공시 공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자꾸 MZ세대라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대 마진폭 공시하라, 대출금리 공시하라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들을 대출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대 마진폭 공시라든가 대출금리 공시가 지금 상태에서 은행의 대출을 가장 필요한 착한 정책에서 대상이 되는 그분들을 오히려 쫓겨내는 국면이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나라도 이 착한 정책의 역설, 소위 엔젤스 파리스의 패러독스가 우리나라도 지금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지금 고용시장을 두고 착한 정책의 역설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삶은 개구리 증후군과 관련해서도 이 경기와 또 고용시장에 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늘 그 서머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버리드 프로그 신드롬이다 해서
이건 미 코너에 대해서 비코 2개 가지고 개구리 실험을 했습니다. 예. 하나는 개구리가 가장 싫어하는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홍앵커?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75도입니다. 75 100도가 아니라 75도입니다. 예. 75도는 근데 죽습니다. 어. 근데 75도인데요. A 비커에는 75도에 개구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는 뭐냐? 5도입니다. 그래서 이 웃음과 경칩에 나와가지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활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가장 피부적으로 잘 느낀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5도 시서부터 서서히 올리는 비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75도 가장 싫어하는 데 넣으면은 그 개구리가 죽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에 빨리 익다 보니까 튀어나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5도부터 천천히 올리면 자기가 죽을 곱이 앞에 있는데 그 변화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즐기다 보니까 예. 결국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기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그 경기가 좋다 이렇게 하는데 자, 지구적으로 보겠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는 5개월 연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건드락도 얘기했지만 장단기 금리 차는 지금 사실 그 역전 현상이 거래일 기준으로 한 달 이상 거의 예. 2달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격차도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NBR에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 2분기에 마이너스 0.9% 역성장이 2개 됐습니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 국민들의 체감각에 관계없이 각종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들은 전부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뭐냐? 지금 미국 경기가 서서히 수면하라고 되고 있는데 B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은 개구리의 증후군에 빠진 게 아니냐. 그래서 서머스커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가 침체돼도 연착륙이 어렵다 하는 시각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이 삶은 개구리 신드롬에 걸려 있다. 아주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머리드 프로그 신드롬에 걸려 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좀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이 무각 통증 위기란 용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디스리가드가 바로 크라이스 신드롬이 지금 바이든 정부가 많이 당면하는 문제입니다. 또 한국의 문제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무각 통증이다 하면 지금은 미국에서 보면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애써 외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겁니다. 예. 바이든 정부는 어려워지는 경제, 미국 국민들의 약 70%가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디스리가드, 무각통증이다. 그러면 자, 의회는 괜찮으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뭐냐 완전히 대립 양상이죠. 지금 트럼프와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와 공식적인 바이든 정부가 캐비넷을 구성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워싱턴에 와서 2년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섀도우 캐비넷을 구성하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의회에 반영해서 지금 그런 양상이다. 그러면 민주당 집권당은 어떠냐? 조 맨치니언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예. 자기 표심 생각해서 자기의 당리당 작세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가장 저시한 비비 액트를 지금 뭐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규모를 3조 5천억짜리 4,300을 다운시켜가는 이런 모습을 집권당의 같은 의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디스리가드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경제 상징이라 하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 경제가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굳이 바이든 정부 출범하기 직전에 민주주의 상징인 미 의회가 트럼프 퀴즈에서 점령당하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 이후에 국민의 화합과 통합으로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 상황에서 좀 개선됐느냐?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디스리가드 무각통증 현상이 되느냐? 지금 국회의원들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싸웁니까? 우리 경제 녹록합니까? 국민들의 세금 뭐냐? 가장 많이 되거든요. 이 방송에서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왕작가 돼서 경제 리듬을 잘 타시는 서영아 작가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받는 보수가 사실상 그분은 보수 치고 그다음에 진보로 치지 않은 한국에서 가장 평범한 가장 보통 수단의
보통 사람의 보통인입니다. 서작가라는 분이요. 어떠냐?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받는 봉급이 싸움보스다. 어떻게 쓰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싸움보스다. 알겠습니다. 지금 집권당 내에서 국민의힘 당에서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그리고 민주당과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요. 거리는 나서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포진해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받는 봉급이 싸움보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디스리가드, 즉 무각 통증에서 예. 특히 국회의원분들이 좀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나라 밖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이 니오 넛크래커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너클의 현상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1990년대 한글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임에 중국은 추격해 오지. 그때 당시에는 첨단 기술에 첨단 일본은 사실 꽉 앞을 막고 있지. 예. 그 샌드위치기에 서 있는 상태에서 넛크래커 크라이시스다 이런 표현은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보셨지만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네오 넛크래크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 좀 어든지 위기 증후기 되면 왜 그걸 얘기하느냐 하면 그걸 개선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개선하는 정책 권고를 미쳐야 되거든요. 예. 국회의원들한테 싸움이다, 디스리가다 그거 비판하는 게 아니고 자 국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빨리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이 방송에서 한국경제TV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국민이 그만큼 애써 지금 외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회의원분들 정신 차려가지고 좀 개선해달라는 권고사항으로 비춰야 된다. 비판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넛크래커 사항이 나오면 우리가 위기심을 느껴서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요. 결국 중국의 지금 첨단 기술도 추월당하는 상황이 발생되죠. 예. 그래서 그 현상을 네오 넛크래커 현상이다. 좀 그리면 바이든 정부에 이런 얘기가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작년 1월 20일 날 출범했습니다. 자, 돌아온다. 백. 다시 한번 돌아온다. 전통 동맹국과의 관계를 약화됐던 것을 트럼프에 약화된 걸 복원시킨다. 백. 그다음에 경제 패권에서 중국을 한다. 차이나. 지금 1년 6개월 이상 되고 있습니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 보면 백과 그다음에 사실 그 차이나로 요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넛크래커 현상을 얘기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중국의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의 추격을 계속해서 당하는 상태다. 지금 우주라든가 첨단 기술에 있어서 보면 중국의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국제 논문에 대한 저널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래 패권에서 지금 미국의 학자들의 논문 수보다 중국의 학자들의 논문 수가 더 많이 월등히 많습니다. 미래 국부 싸움에서 자꾸 중국에 추월당하는 모습이 보인다. 예. 반면에 전통적 동맹국들은 어떠냐? 독일도 지금 겨울철을 앞두고 푸틴저 가스를 좀 다시 잠그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뭐냐? 다시 쉴주 당신 러시아에 가서 손을 빌든 몰든 해야 된다. 네, 국민들이 생각이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미국 입장에서는 G7이라든가 이런 측에서 대서양 동맹이라든가 해서 전통적 동맹을 하는데요. 사실상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서도 푸틴의 저유가 전략에서 사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의 가장 핵심 국가 인도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의 모디는 뭐냐? 자, 푸틴이 자기 살겠다고 해서 국제유가 110달러 가지고 80달러 공부해? 자, 모디는 뭐냐? 잡아가지고 80달러니까 인도 국민들의 에너지를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걸 가지고 딱 90달러에 다른 데 팔아먹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국제사회를 보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 동맹국에선 벗어나지 중국은 추결해지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새로운 네오넛크래커 신드롬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도의 사실상 이렇게 브레튼 우주 체제라든가 팍스 아메리카 복원이 상당히 힘든 체제다. 우리가 방송에서 우리 국내 언론만 미국의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마치 미국이 이렇게 많이 되지만 우리 투자가들은 현명한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에 거의 이걸 반영하지 않고 결국 잭슨홀 미팅 이전 수준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국익 문제가 결부되지 않는 외국인들이 거꾸로 한국 증시에 대해서 펀더멘털이 괜찮다고 해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8천 원 이상 사는 모습에서 한국 증시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자꾸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참 많은 문제를 직면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후변화가 사실 굉장히 주력한 핵심 사업인데 더 큰 바보 티어리에 직면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강남에 이렇게 불패론과 필패론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건 뭐 자막을 통해서 하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대외 정책에서 가장 신경을 쓴 게 기후변화 아닙니까? 예, 그렇죠. 출범 제 4월에 첫 국제에서 화상으로 했는데요. 그러면 바이든 정부가 이걸 주력했으면 대통령이 주였으면 미국이 이걸 비용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냐? 미국이 저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예치고 올해는 그레이트가 집을 좀 붙을 정도로 대가뭄, 대폭염 뭐 해가지고 지구가 뭐냐 이게 닥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비용 지불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예. 더 큰 바보, 중국이라든가 이런 더 큰 바보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사실 더 큰 바보에서 그레이터 풀 시어리라고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냐 코로나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건 인류가 공동으로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데요. 주도국인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강조하는 사람들에서 비용 부담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딱 안 해고 더 큰 바보가 중국에서 나타나지 않겠느냐? 중국이 무슨 바보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더 심화돼서 인류 재앙으로 닥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대외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도 그레이터 풀 시어리에 걸리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이든에 대한 비판이다 리포트했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핀볼 위기를 겪을 것이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짚어주시죠. 제임스 버크가 얘기해서 유명한 용어가 핀볼 이펙트죠. 예. 핀볼 이펙트는 뭐냐? 볼인 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볼인 핀이 착하게 되면요. 스트라이커가 되려면 앞에 탁 쳐가지고 저는 보링을 좀 이렇게 칩니다는 예. 했습니다는 이렇게 해서 탁 해서 연결해서 스트라이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든지 위기 증후군은 초기에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초기에 잡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홍앵커가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부정적 시각이 나오면 요거 초기에 잡지 않으면 홍앵커 입장에선 난 이렇게 잘하는데 시청자분께서 잘못해 홍앵커 입장에선 저거 죽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트워크사에서는 그게 부정적 평을 해서 초기에 잡지 못하면 홍앵커가 경우에 따라서 한국경제 지금 TV의 앵커를 잘하고 싶어서 앵커 자리도 쫓겨날 위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초기의 위기를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7대 위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요 위기 징후를 초기에 잡지 못하면 결국은 위기 징후들이 연결돼서 결국은 스트라이커 된다는 얘기. 스트라이커 아웃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핀볼 이펙트다. 그래서 벌써부터 중간선거의 패트런, 파월의 교체론 이런 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두 가지 측면. 바이든 정부의 7대 위기로는 이걸 초기에 잡지 못하면 미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7대 위기론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한국의 투자자들이 페드라든가 미국 증시에 너무 따라가면 내 재산이 믿지 못하는 데 따라가면 내 자신의 보호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신위기 신드롬, 이를 통해서 우리는 좀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